자,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 문제 책 247쪽입니다. 247쪽에 아래 양걸 2번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사선 긋고요. 환지 표시요. 환지 그러니까 방식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표시요. 하려면 사선 긋고요. 환지 방식 적용된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표시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표시요. 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표시요.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둘째 줄이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시행 방식 가운데 환지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즉 환지 방식의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즉 환지 구역을 지정하려면 여기에다가 환지하려면 그냥 다 줄여서 첫째 줄, 둘째 줄이 다 뭐라고요? 환지하려면인 거죠. 환지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 A와 B가 그러니까 뭐 자동차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와 뭐 다른 그러니까 비싼 자전거도 많잖아요. 비싼 자전거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값이 얼추 맞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교환,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그러니까 그 원하면 다른 쪽이 반대해도 강제로 진행할 수 있어요. 강도를 민법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요. 몇 퍼센트 동의요? 그러니까 양자의 합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 A, B, C, D 4명이서 같이 뭔가를 집단적으로 교환하겠다고요. 몇 퍼센트 동의요? 100%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그러니까 A, B, C, D가 넷이서 토지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동의. 그러면 공법이 필요 없죠. 민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민법이 아니라 공법이라고요. 또 공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민법에서 A와 B는 동등한 지위입니다. 공법에서 C와 D는 그러니까 동등한 지위가 아닌 거죠. 행정청과 그러니까 개인의 관계일 뿐인 거고 그 차이만 있고 그러니까 민법의 특별법이 공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법에서 교환은 100%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법에서 토지 교환은 얼마의 동의라고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요. 민법의 교환은 100% 동의, 공법은 특별법이니까 3분의 2,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분의 2, 2분의 1 동의요. 이제 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면 두 군데 올라가는 거죠. 자리가 아무튼 뒤로 빠지게 됩니다만 어느 곳에 그러니까 만제곱미터가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10명,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20명 잡죠. 그러니까 20명 잡고요.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이고요? 120명이고 그다음에 면적이 만제곱미터로 20이니까 20만 제곱미터와 꽁 하나 붙으면 만제곱미터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에서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고요? 30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은 3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서 환지를 하겠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면적과 총수 동의에서 면적 30만의 3분의 2 그러니까 쪽수 그러니까 120명에서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게 몇 명이고요? 60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고요? 30만의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20만 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A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A한테 동의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A가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몇 군데에 올라가요? 요건이 2개 써져 있으니까 2군데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동의서를 써줬어요. A는 몇 제곱미터요? A는 몇 제곱미터요? 만 제곱미터 가진 수명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그러면 A가 도장 찍었으면 얼마만큼 올라가고요? 만 제곱미터 올라가고 A가 도장 찍었으니까 한 명 올라가는 거죠. 한 명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동의를 해줬어요. B가 동의를 해줬으면 몇 제곱미터 올라가고요? 1000제곱미터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겠죠. 1000제곱미터 올라가고, B도 한 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뭐 놀이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합니다. 무슨 그 플라스틱 큰 망치요. 꽝 때리면 띵 올라갔다 내려오고, 세게 때리면 띵 올라서 딱 맞으면 띠딩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도 도착하고 여기에도 도착하고 두 군데에 동시에 도착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환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여기는 이 사람들 10명 모여봤자 이 사람 1명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면적은 뭐고요? 큰 땅 가진 사람, 땅땅거리는 게 면적 요건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인 거잖아요. 쪽수는 뭐고요?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땅거리는 게 총수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토지 소유자들의 뜻을 골고루 반영해서 환지를 하라고요. 큰 땅 가진 사람 몇 명이서 마구잡이로 밀어버릴 수는 없고, 작은 땅 가진 사람 뜻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땅도 이만큼밖에 없는 사람들이 뭐 우르르 모여갖고 지 맘대로 할 수는 없고, 큰 땅 가진 사람 뜻도 존중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면적 얼마, 쪽수 얼마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강제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100% 동의지만 공법에서는 다수의 동의가 있으면 토지 교환, 강제 교환 할 수 있다. 얼마고요? 3분의 2, 2분의 1이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248.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기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표시요. 할 때에 사선 그구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이면 유기정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표시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환지 사업을 하는데 환지도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누가 한다고요? 국가 지방 하겠다고요. 우리 소중한 국가 땅을 그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강제로 일어나셔. 다 일어나셔. 지방에서도 강제로 다 일어나셔. 그래서 그러니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국가 지방이면 동의 없이 강제환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참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나중에 기회될 때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249쪽에 굵은 2번 개발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양과 1번 원칙. 개발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고 17번에 동그라미 1부터 다음 쪽 보시면 14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앞쪽 와서요. 16에 14개가 합쳐지니까 몇 개가 돼요? 30개인 거죠. 17이 14개니까요. 그래서 30가지 항목입니다. 그런데 다음 쪽 잠깐 보시면 그 중에 동그라미 14번 250쪽에 동그라미 14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게 또 25가지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개발 계획에 50여 가지가 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30가지로 줄여서 얘기하죠. 뭐 30가지를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4가지는 아셔야 된다고요. 다시 249 아세요. 249에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자 빼고요. 개발구역 표시요. 개발구역 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4번 도시개발사업 4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에 관한 사항 5번 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표시요. 시행방식 그러니까 14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용 토지 등 목록만 표시하시면 돼요.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그 구역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다. 다 돈 주고 사야죠. 돈 되는 거 싹 다다.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에 관한 소유권, 외유권리, 광업권, 어업권, 무리 사용에 관한 권리, 괄호에 있는 이하, 토지 등, 표시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표시요. 목록. 그러니까 뭐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목록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 다음에요. 누가 해봐라. 시행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 시행 방식. 그다음에 수용 방식 때 돈 되는 거 목록이 첫 번째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설계도에 그러니까 목록이 들어가요. 설계도에 목록이 들어가는데 아직 책은 안 읽었습니다만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3년 동안 땅값 3배요? 30배요?
30배도 넘게 뛸 거라고요. 투기꾼 배불리자는 사업이 아닌 거죠. 이때 목록 확정하고 이때 감정평가에서 그 돈으로 살면 땅값 30배 뛴 값을 다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투기권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목록을 첫 번째 계획에 붙이고, 그러니까 이때 목록 확정되고 이때 가격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로 투기권 설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목록 작성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4번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시간 쓰시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길게 다 쓰실까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나중에 포함. 길게 다 쓰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나중에 포함. 장시간 소요. 한자 써봤자 똑같은 얘기고요. 시간이 많이 얘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판교에서만 목록 작성 2년이 걸렸어요. 토지 목록만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토지대장 있고 토지등기부 있습니다. 알바 시켜서 엑셀 작업하고 있으면 컴퓨터 입력 작업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가서 다 현장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계획 출발시키고 얘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50쪽에 양괄입원 예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타 한두 가지 더 포함해서 위 13부터 16까지 몇이요? 13부터 16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몇이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 몇이요?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빨간 네모요. 구역을 지정한 후하고 지금 얘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말로는 써져 있지만 얘는 기습 발표를 하고 구역만 먼저 지정하고 절차는 찬찬히 밟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고, 얘는 그러니까 13부터 16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 아니면 그러니까 부차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 구분까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 아무튼 얘도 나오긴 하는데 한두 번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좀 나중에는 이해가 되겠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파란 3번 중에 양괄호 3번 보시죠. 양괄호 3번 상호 기능의 조합이 상호 기능의 조합 제목 이상한데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되죠.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거 언제다 쓰시죠. 점점점 신도시.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점점점 제대로 된 단지는 아까 그러니까 3만 30만 있었죠.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아까 보셨듯이 3만 30만 있었다고요. 뭔가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살게 하려면 달랑 집만 지을 수도 없고 사무실 빌딩만 지을 수도 없고 문화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몇 가지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돼서 30만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신도시라고 이름이 불릴 거면 거기서 출근해서 거기서 하고 사람들이 또 딴 데로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하는 것까지 다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괄호 4번요. 작성의 기준. 그러니까 개발계획 작성의 기준 표시요. 기준 및 방법은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제 아까요. 그러니까 수용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2년에 한 문제. 그래서 1, 2월 안 보고 3, 4월 받고 5, 6월 안 보고 7, 8월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용은 넘어가시고 251쪽에 내문 7번 뒤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볼 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환지로 가야 됩니다. 환지가 중요하니까요. 환지가 몇 쪽이냐면 286쪽 그 앞이죠. 282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은 보셨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묻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환지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14쪽 가시고요. 그러니까 14쪽에 그러니까 2-8 개발사업 환지방식 사업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서울 잠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사업이라고요. 그 사례를 숫자 그대로 하고 소수점만 이하만 뺀 겁니다. 뭐 잠실 잠자가 뭐예요? 누의 잠자죠. 그러니까 잠실이었다고요. 맨날 서울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강 아래는 서울도 아니죠. 그냥 저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영등포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해서 그러니까 광명, 안양, 성남, 광주, 양평까지 다 보였어요. 광주였어요. 광주가 그래서 광주리에 담다 더 없다는 거죠. 다 광주였는데 서울에서 뺏어먹고 또 뭐라고 끊어지고 해서 지금 광주가 지금도 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잠실이 있죠. 잠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고 있었다고요. 누에 뭐 먹고 자라고요? 뽕나무 잎 먹고 자라죠. 뭐 잠실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뭐 뽕 키우고 있었다고요. 뽕나무 키우고 오디 열매 따먹고 그다음에 그 동네 잠실에 큰 행사가 뭐가 있었고요. 영화 뽕 찍는 거예요. 뽕1, 뽕2, 뽕3 이대근 씨, 이미숙 씨, 뭐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 거 하던 동네가 지금 이렇게 123층도 올라가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무슨 사업을 해서요? 환지 사업,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아무튼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잠실 전체가 아니라 잠실은 이제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보시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러니까 종전 상태가 다음과 같다고요.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C 소유자.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을 한다. 이때 뭐 논두렁, 밭두렁, 면사무소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개인 땅 8만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가 있다고 치죠.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냅니다. 그 동네를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 번째 계획이요. 환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도 도면 위에다가 A, B, C 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A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준다. C는 나는 아파트를 받겠다라고 정했다고요. 그러면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할 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논주렁 밭주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신장로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도로 면적을 포함하면 뭐 이 정도가 된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공원 면적, 그다음에 구청, 보건소, 세무서 등등을 정하면은 옛날보다 공적인 땅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공적인 땅이 60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에서 40으로 늘어났는데 40거 중국서 사왔어요? 개인 걸 뺀 거예요? 개인 걸 뺀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나눠줄 땅이 얼마밖에 안 되고요. 100에서요. 60이 공적인 땅으로 갔으니까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느 A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으면 여기 전체 개인 땅이 80, 여기 전체 개인 땅이 40. 그러니까 A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500제곱미터를 받게 된다고요. 땅이 반토막 납니다. 찬성해요? 반대해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논두렁 밭두렁 제곱미터당 10,000원. 신도시 땅이잖아요. 신도시 땅이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얼마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1, 2년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1억, 그다음에 5억, 10억 뭐 그렇게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환지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개발 사업,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개인은 40만 가져가고 60은 공적인 땅으로 묶어둔다. 보류지.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그러니까 도로, 공원, 구청 땅과 같은 그러니까 공공시설, 공공용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채비지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할머니, 그러니까 뭐 이 동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10억이 필요해요. 100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100명이 있습니다. 할머니 1000만 원 내세요. 할머니 1000만 원 있어요? 없잖아요. 이놈아 누에나 주쳐 가져가라. 그러니까 누에나 한 주먹 줘주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사업 끝나고 나면 아까 얼마요? 10만 원 된다고 그랬죠. 1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뽑아 놓으면, 만제곱미터 뽑아 놓으면, 이 중에 만제곱미터를 정하면, 그 만제곱미터 판면 만억이니까 얼마가 마련이 되고요. 10억이 마련되죠. 그래서 만제곱미터 팔아서 10억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그러니까 그게 채비지가 되는 거죠.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9번 개발사업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칸 종전이 이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두 칸요.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가식도 있고 면적식도 있는데 그 뭐 부담률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2-10번 환지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셨죠. 첫 번째 개발계획의 네 가지를 아까 이제 짚었었고요. 뭐 아무튼 있어요. 실시계 그냥 설계도,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사업마다 다른 거니까 법에서 얘기할 건 없고 환지계획에 뭐가 들어갈 거냐고요. 그러니까 2-10번 환지계획 내용 표가 옆으로 5칸입니다. 5칸 중에서 그러니까 선 4칸, 굵은 선 4칸, 그게 환지계획이에요. 그 환지계획을 그러니까 소련말로 첫째 줄 5번째 칸에 뭐라고 쓰고 있는데 소련말이고 내용을 아시면 된다고요. 내용은 뭐 지나가는 중학생 잡아놓고 얘기해도 그 4칸은 다 알 수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A, B, C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 땅을 주는데 왜 새 땅을 줘요? 옛날 땅 주인이니까 새 땅으로 주는 거죠. 옛날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A는 종전에 어디를 갖고 있었냐. A는 101번, 그러니까 B는 123번, 그러니까 C는 135번 땅을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나 그러니까 새 건축물을 어디를 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1, 2, 3, 4, 5, 6, 6블럭이 있다고 치자고요. A한테는 이 땅, 그러니까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1, 2, 3, 4. B에게는 그러니까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C에게는 1, 2블럭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307호를 준다. 이게 환지계획이에요. 어려운가요? 아닌 거죠. 그냥 여기다 써놓는다고요. A도는 여기, B도는 여기, C도는 여기. 그게 환지계획이에요. 옛날 종전 토지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는지 그게 환지계획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 칸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 땅 받았네.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조합장들 중에서 나쁜 조합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조합장 처놈이 또 우리 거 빼먹는, 그러니까 어떤 거 빼먹는 건 아니요. 걱정된다고요. 전체 이게 지금 퍼센트인데 개수로 그냥 가보자고요. 개수요. 전체 100개 중에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40개. 공적인 땅으로 몇 개를 뽑았고요? 60개를 뽑았다고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40개를 주고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60개를 뺀다고 해놔야 조합장 저놈이 빼먹는 게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환지계획입니다. 이게 환지계획이라고요. 이게 다예요. 그런 거고 소련말 이르며 종전토지 명세를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좀 이따 보시고 이렇게 지나는 게 환지 방식. 종전토지 대신에 바꾸어주는 새 땅을 뭐라고요? 환지라고 합니다. 새 토지, 환지. 그런데 새 땅을 받았는데 C는 아파트를 받았죠.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3층 아파트로 307호 3층으로 뛰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무슨 환지라고 부르고요. 입체 환지라고 부릅니다.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전체 10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40개. 이 40개를 조합원에게 환지 주는 게 몇 개라고요? 40개. 환지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지 설계. 여기는 강아지 개자, 여기는 삼계탕 개자. 그래서 이개가 저개인지 저개가 이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계. 그럼 우리가 보통 뭘 떠올려요? 도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설계가 꼭 100% 도면만은 아니죠.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요. 아이 아줌마 만나봐. 왜 만나? 만나려니까. 나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가서 다방에 가서 그 아줌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 만났더니 아줌마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예, 뭐, 아까 어찌고 저찌고 해서요. 예,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그러니까 요 번호 이렇게 가니까 인증번호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알려주시고. 아, 예. 그러니까 안보험은 다 됐는데 요게 빠져있네. 그 다음에 그 실손보험 중에서 요즘 이거 실손보험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왜 요것도 안에 가입 안 하셨네. 뭐 연금보험, 국민연금만 믿으시려고? 나중에 용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연금 들으셔야지. 무슨 설계요? 보험 설계 해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보험 설계도 뭐라고 불러요? 설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인생 설계 하듯이 보험 설계도 있고요. 여기서는 뭘 설계했다고요? 환지를 설계했다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 100개 중에 40개 환지 설계입니다. 60개를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환지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5쪽이요. 15쪽에 2-11 환지의 종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 80,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땅이 40으로 바뀌었죠. 줄게 되죠. 50%로 보자고요. 물론 그 세부적인 것까지 보신 분요. 이제 앞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 앞쪽이요. 14쪽에 2-9번에서 가운데 2-9번에서 표색한 두 번째 칸, 그러니까 평가식이 원칙이에요. 뭐냐면 보시자고요. 여기 A, B, C 땅이 있는데 A는 저 산자락에 있는 밭 땅입니다. 그러니까 B는 그래도 여기에 그 쉐퍼스 정장도 있고 그 앞에 있는 상가 땅이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제곱미터 같은 100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돈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본주의니까 돈대로 처리하자고요. A도 땅값 얼마, B 땅값 얼마, C 땅값 얼마. 그래서 새 땅값 얼마짜리니까 어디로 들어가고 돈 좀 더 내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 좀 더 얹어줄게 등등등 돈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평가식 돈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돈대로 처리하는 건 법에 써질 이유도 없고 뭐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 문제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 그 시가 하나 말고는요. 왜냐면 어떻게 잡아줄 거냐고요. A한테는 새 땅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 그게 이제 환지계 작성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가식의 경우에는요. 얼마 새 땅값 얼마짜리 땅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냐면 세 번째 칸이요. 면적식이 이제 복잡한 거고 그러니까 예외지만 면적식이요. 면적식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가지 땅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이제 한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면적식이 예외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지 않은 것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논밭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주거지역 해서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단독주택 건설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바꾸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게 개발사업의 기본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값 얼마냐 돈대로 처리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가 논밭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논두렁 밭두렁만 빤짓하자고요. 경운기 길만 낸다고요. 그러니까 논밭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논으로 가자고요. 논 대신에 논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쪽 논에 가격 차이가 크게 있어요? 별로 없죠. 이쪽 빤듯한 논 가격 차이가 크게 있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논 대신에 논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여기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여기에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500제곱미터를 주고 그러면 2000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면 되고요? 1000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좀 다른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면적식의 경우에 얘기할 바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에 대한 세부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은 평가식일 때는 그냥 얼마로 하면 끝이지만 면적식일 때는 딱 반절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저것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쪽 오시면 그러니까 15쪽에 그러니까 2-11 환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발법 규정은 평가식은 법으로 써놓을 게 별로 없고 면적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래서 50%, 그러니까 새 땅으로 50% 준다고 치죠. 그러니까 1번이요. 어느 누가 2천 갖고 있습니다. 50% 적용해서 얼마 주면 땅 맞아 떨어지고요. 1,000 주면 땅 맞아 떨어지죠. 2번이요. 어느 사람이 300 갖고 있습니다.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150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지 교부율, 새 땅 주는 비율이 50%니까 반드시 150으로 맞춰줘야 된다. OX. X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50% 고집해야 된다. 그러면 만 가진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되고요? 5천요. 그러니까 12,379.47 가진 사람은 얼마 줘야 되고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2,740, 그러니까 9.39 가진 사람에게 얼마? 지금 여기가 수제비 덕지덕지 띄워주는 거예요. 수제비 띄워주듯이 띄워주다가 좀 떨어지네. 그래서 수제비 좀 해서 더 붙여주고 이건 좀 크네. 좀 띄워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설계도에 빤듯하게 정해진 땅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A 너는 이 땅을 받아라. B 너는 이 땅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그걸 써놓은 게 환지계획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정해진 땅에 하나하나씩 찍어주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라고요. 설계도에서 정해져 있기를 이 중에 가장 큰 토막 4천, 그러니까 그 다음 토막 2천, 그 다음 토막 1000, 그러니까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이라고 써져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동네에 앞으로 땅값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찌그만 거 내놓으면 100제곱미터 10 곱하기 10 내놨다고 치자고요. 10 곱하기 10 팔아먹기는 좋죠. 작으니까 살 사람이 많잖아요. 팔아먹기도 좋고 채비집 팔아먹기도 좋고 가져가기도 좋고 많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10m 건물 올라갔자 요만한 거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찌글찌글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뭐고요? 여기 숫자를 작게 하면 사업은 편하겠지만 동네가 찌글찌글한 동네가 되는 거고요. 그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낡은 단독주택가들 가보면은 땅 요만한 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잠실 이쪽 아니면 뭐 강남대로 이쪽에 땅이 뭐 10 곱하기 10 그 정도 땅이에요? 아닌 거죠. 뭐 거의 막 30m 뭐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50m 이런 정도 50m면 얼마예요? 50이니까 2,500이죠. 그 정도 큰 땅으로 내서 들어서야 건물이 쫙 멋지게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 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큰 토막 얼마요? 4천. 가장 작은 토막 얼마요? 200으로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300 가진 사람에게 50%를 적용하면 150을 줘야 되는데 150짜리 땅은 없잖아요. 그러면 150에 가까운 땅 얼마를 주면 돼요? 200을 주면 되죠. 그래서 50 더 얹어서 200짜리를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 정해진 이 자리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150을 줘야 되는데 땅을 50을 더 줬으면 조합장 친구도 유분수지, 고등학교 동창도 유분수지,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한테는 50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이 뭐예요?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번이요. 어느 누가 만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그럼 50%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5천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큰 토막이 얼마라고요? 4천이죠. 그래서 1,000 적게 4천을 줄 수가 있습니다. 5천을 줘야 되는데 4천만 주니까 1,000에 대한 거 돈을 얹어서 줘야죠. 그러니까 이 1,000에 대한 돈을 얹어서 줘야 되고 그 돈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뭐라고요? 청산금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따져서 정하는데 돈 한 푼 주고받을 것 없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순금은 그러니까 금만 100%예요? 아니잖아요. 99.9999%까지가 순금인 거죠. 그러듯이요. 그러니까 한 푼 주고받을 것 없이 딱 떨어지는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가 생기게 돼요? 청산이 생기게 됩니다.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 아까 보셨던 이 종전 토지 명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산대상 토지 명세라고 부릅니다. 다음에요. 환지가 토지교환이죠. 토지교환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은행 저당권요. 그다음에 임차권요. 그런 것들 다 새 토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요. 환지는 기본이 땅 대신에 땅, 토지 대신에 토지를 받는 게 기본인데 어느 경우에 그러니까 그 주모가 새 땅 받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땅 받아갖고 야, 땅 받아서 거기다가 내가 또 뭐 건축허가 신청해서 도면 떠서 그 건축 시공을 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귀찮아, 싫어. 아파트 있어? 아파트 좋은 걸로 하나 줘. 나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편히 살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땅이 아니라 뭐로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C요. C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 101동을 통째로 줘요? 101동에 307호만 줘요? 307호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죠. 건축물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전의 토지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콘크리트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4번이 나왔다고요. 지금 1번부터 9번 중에서 4번 나온 거 4번과 작은 5번 딱 2가지만 4번 나왔고 나머지는 한 번 들으시면 끝. 틀릴 게 없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유자, 기타 권리자도 다 존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타 권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새 땅 받으려고 하고 임차권 가진 사람이요. 임차권자도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서 거기다가 뭐 양파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새 땅을 원하니까 환지하면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요. 땅 주인이 싫어. 나 이제 아이고 뭐 땅 받아서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런 거 다 귀찮고 돈 줘. 나 돈 줘서 나갈 테요. 이 새 땅을 받으면 돈 되는 건 알아요. 돈 되는 건 알지만 돈 줘. 나갈 테요. 그래서 우리 영감이랑 그러니까 지중해 크루즈 여행 헝가리 거기는 안 돼. 그러니까 돌아보신 가족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위험한 거 말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나 다닐 때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태만경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어요. 나도 저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임차인아 너도 나가자. 나 안 받을란다. 임차인도 그래요. 나도 나갈게. 그러면 둘 다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환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환지를 줄 필요가 없죠. 그냥 돈 줘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존중한다고요? 기타 권리자도 존중해야 된다고요. 기타 권리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새 땅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파농사, 땅 빌려서 양파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저쪽 땅을 받게 되는데 저쪽 가서 양파농사? 싫어. 난 안 할래. 그러면 안 할래.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계약기간 5년이요. 보증금 3천만 원, 뭐 월 30만 원 하고 있었는데 2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안 한대요. 그러면은 보증금 3천만 원 줘서 내보내면 되죠. 새 땅 받고 땅 주인은 새 땅 받고 보증금 줘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과 다른 점 아니면 또 그렇게 상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땅 주인은 나 안 받을 테요. 나 돈 줘. 나 나갈 테요. 나 크루즈 여행 다닐 테요. 근데 임차권자가 지금 올해가 지금 양파값 마늘값이 산지에서는 또 지금 트랙터로 그냥 그대로 갈아버린대요. 그러니까 마늘은 아직은 아닌데 양파는 벌써 그러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 동네 슈퍼에서 살 때는 양파값 똑같잖아요. 마트 가도 똑같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파 농사 내년에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양파 농사 지을 때요. 이 사람은 양파 농사를 짓겠다고요. 소유자는 안 받겠다. 임차인은 너 받는 땅 가서 3년, 5년 계약, 아직도 2년, 지금 3년 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나 농사 지을란다. 그러면은 소유자 뜻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존중해야 되니까요. 기타 권리자도 임차권자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환지를 다 해야 된다고요. 새 땅을 줘야 되는 겁니다. 땅 주인이 나 땅 받기 싫어 그래도 이미 임차권자가 있잖아요. 임차권자한테 월세 받았잖아요. 그 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임차권자를 보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죠. 여기까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야, 환지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새 땅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겁니다. 크루즈 여행을 못 다닌다고요. 자, 내가 보증금 돌려줄게. 그냥 나가자. 같이 나가자. 나 꼭 돈이 필요해요. 나 돈이 필요해요. 내가 돈 줄게. 3천만 원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요. 3천만 원이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난 싫어. 난 농사 지을 테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생각해 줄게. 얼마? 5만 원. 이런 씨. 1,000만 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나도 나갈게.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내서 토지 소유자도 안 받겠다. 그다음에 임차권자도 안 받겠다. 설득을 해야만 뭐가 된다고요? 환지를 안 받고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5번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환지 안 받겠다. 동의는 당연히 전제로 깔리고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임차권자 등도 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1번요. 그 설득을 해내라고요. 좀 생각해 줄게. 5만 원 말고 얼마 들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안 받겠다 할 때만 환지 부지정이 되는 겁니다. 6번요. 그러니까 과소토지 아주 작은 땅이 있습니다. 질문 보시자고요. 저기 가장 작은 땅이 얼마예요? 200이죠. 200인데 지금 보자고요. 아까 그 중에 2,000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1,000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400 가진 사람은 200짜리 땅을 받아가겠죠. 300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150을 받아야 되는데 50 더 받아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100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100 가진 사람 50%를 조교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50을 줘야 되는데 가장 작은 토막이 얼마라고요? 200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게 좀 A, B, C, D가 있으면 여기 6번까지 안 보고 여기 3번까지 보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개발법 다 안다고 지금 그러니까 허세를 부르고 있다고요. 돈 내면 땅 맞춰준다며 그것을 2번 증환지라고 한다지 아마? 혹시 증환지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어? 돈 내면 될 거 아니여. 돈 낸다고 200 달라고 줘요 못 줘요? 안 되죠. 다들 지금 반토막이 나는 판이잖아요. 다들 반토막 나는데 조합장 고등학교 동창도 유분수지 지는 두 곱빼기로 키워서 갖고 갈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땅을 줬다가는 7번 보시자고요. 7번 보시면 여기에 개인 땅 80 소유자 수가 뭐 몇 명이 있었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땅도 줄어드는데 모든 사람이 땅 가져간다 그러면 땅 단위 규모가 아주 작아질 거잖아요. 어느 선이 있다고요. 어느 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총회에서 정하겠죠. 그러니까 조합 총회에서 그러니까 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니까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죠.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250 이상이면 그러니까 250이면 뭐 그냥 편하게 그냥 300으로 하죠. 그러니까 300 이상이면 돈 내서 한 필지 맞춰줄 수 있지만 300이 안 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새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하겠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저것 조합장 누구로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300이 될지 400이 될지 200이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300이 되면 요 아래 뭐 어차피 뭐 100 이 사람은 처음부터 꿈도 꾸덜 말고 그러니까 280, 290 가진 사람들은 얼마를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250에 맞춰줘야 된다.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야 신도시 땅 주인이 돼서 여기 잠실 땅이요. 여기 땅 주인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손주한테 그러면 뭐 땅 갖고 있으면은 그 며느리들도 사위들도 아이고 아버지 뭐 명절 때마다 아버지 뭐 그런 거고요. 땅도 없지. 그냥 뭐 어디 가서 임대 아파트 살고 있으면은 뭐 그냥 뭐 아무튼 뭐 좀 더 뭐 그래도 효자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런 거죠. 아무튼 근데 이게 300으로 정해지면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300으로 정해지면 이 사람 아예 꿈도꾸도 말고 295 가진 사람, 290 가진 사람들 좋겠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막 휘발유통, 아니 뭐 그건 뭐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선을 정해서 그 선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새 땅으로 바꿔주고 요거 아래가 되면 새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돈 주고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 매수니까 뭐하고 비슷한데 수용과 비슷한데 그런데 개발법에는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으니까 강제 매수를 여기서는 수용이라고 수용 방식하고 헷갈릴까 봐서 수용 방식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 사람 땅을 가져오면서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청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내용은 수용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강제로 사들인다고요. 다시 와서요. 그러니까 표에 6번 과소토지 아주 작은 땅 기준이 안 되는 땅은 어떤 동의도 필요 없이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죠. 환지 부지정. 어떤 동의도 필요 없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요. 400으로 할지 300으로 할지 250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합 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회의와 그러니까 의결을 거쳐서 투표를 해서 정해졌을 거잖아요. 여기서 정해졌으니까 이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뭐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 없고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요 없고 동의받지 않고 부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지금 여기가 몇 퍼센트라고요? 50%요.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너도 50%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다. 또 X인 거죠. 지금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데 겨우 지게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반절로 줄여놓으면 이제 깨끗발로 뛰어드는 게 지게지고요. 이게 아닌 거죠. 뭐가 50%예요? 개인 땅이 50%인 거죠. 7번이요. 이 공적인 땅, 논두렁, 밭두렁 대신에 신장로 빵빵하게 들어섰잖아요. 공공시설은 빵빵하게 들어서고 엄청 크게 늘어난 거지 50%를 적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도서관 이사가게 됐습니다. 보시자고요. 여기에 마을회관 있고 면사무소 있고 그 옆에 마을회관 있고 마을회관 옆에 조그만 마을문고 있어요. 그러면 시골 농촌마을에 마을문고 책이 뭐 많았을까요? 별로 그러지도 않을 거잖아요. 소공녀, 그러니까 껍데기 뜯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 그 다음에 키다리 아저씨, 그 뒤에 한 5장 찢어진 거예요. 그런 거나 몇 권 꽂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요즘 보면 도서관 빵빵하게 짓잖아요. 큰 도서관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큰 도서관 이사 가는데 그러면 이 도서관 큰 땅은 중국서 사왔어요? 개인 거에서 뺀 거예요? 개인 거에서 뺀 거죠. 개인 거에서 빼서 큰 도서관 갔는데 그런데 이걸 지 마을 도서관 옛날 자리 있었는데 그것도 양보 못하고 여기다 또 나도 또 이 땅은 그대로 주고 도서관도 또 새로 주고 이 나쁜 관장이죠. 요 조그만 도서관 자리라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넘겨줘야죠. 왜요? 큰 도서관 땅 받아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도서관 이사 가게 되면 그 옛날 도서관 자리 예전 도서관 자리에다가는 환지를 주지 않는다. 이 도서관에 환지를 주지는 않고 일반 사람, 조합원들 땅이 줄어든 사람한테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9번이요. 여기에 논두렁 밭두렁 개인 거 아니죠. 마을회관 개인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보류지라고 하지 않아요. 7번이요.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 농촌 마을에 있던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계획, 무슨 계획에서요. 환지 계획에서 공적 목적으로 정해진 걸 보류지라고 하는 거라고요. 보류지는 없다가 환지 계획에서 처음 정해져서 사업 끝나고 나면 60% 땅을 공적인 땅으로 가져가는 거죠. 옛날에는 없다가 뭐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보류지가 빠져나가게 되고 보류지에 뭐가 있고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걸 책에 표시하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282쪽이요.
그러니까 282쪽에 굵은 1번 환지계획 작성, 양과 1번 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기소에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 표시요.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사선 극부요. 또한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죠. 보류지, 책정 기준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표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한 명령이 국토교통부령이라고요. 그러니까 1번 환지설계, 표시요. 환지설계. 그러니까 2번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표시요. 환지명세. 그러니까 다음에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표시요. 청산대상 토지명세. 그 3번 끝에다가 괄호 열고 종전 토지 괄호 닫고 쓰시고요.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그러니까 종전 토지 목록을 청산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는 거고요. 4번 세비지 또는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 명세. 쟤네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죠. 7번 보시자고요. 보류지에 뭐가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되잖아요.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해서 아 그래 고마워. 그래서 갔습니다. 친구가요. 뭐 먹을래? 짬깨집 갈까? 짬뽕 먹을래? 말이 돼요?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그거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면 또 중국과 관련되면 또 너무 또 기분 나빠하실라. 중화 요리집에 갈래? 한식집에 갈래? 이건 말이 되지만 중화 요리집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야죠.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중화 요리집에 갈래? 짬뽕 먹을래? 그건 말이 아닌 거잖아요. 쟤네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아무튼 보류지 명세. 그다음에 5번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 표시요. 입체환지 이건 건축물의 명세. 뭐 법규칙에 따른 어찌고 저찌고에 대한 사항. 6번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글자는 글자고요. 칠판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습니다.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고 새 땅 어디 주겠다. 전체 100개 중에 40개는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주고 그다음에 60개를 공적인 땅으로 한다. 됐죠? 환지계획이라고요. 7번요. 종전 토지 명세를 뭐라고 하고요? 청산대상 토지 명세. 그러니까 새 토지가 뭐고요? 환지 명세. 새 아파트는 뭐고요? 입체 환지 명세. 전체 100개 중에 40개 조합원에게 뺀다. 개 뭐고요? 환지 설계. 100개 중에 60개 공적인 땅으로 뺀다. 뭐고요? 보류지 명세인 거죠. 양과 2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표시요.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상 환경, 급악 표시요. 급악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뒷문장 빼고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7번 보죠. 환지계획 작성 기준. 환지계획 작성 기준 뭐냐면 A한테 어느 땅 찍어줄 거냐고요. A한테는 어느 땅 찍어줄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환지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 땅, 새 땅 가장 비싼 땅으로 맞춰주라고요. 종전토지,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져서 뭘요? 위치도 비슷하게, 지목도 비슷하게,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비싼 땅으로 맞춰줘라. 위지면 아까 면적이 빠졌나요? 면적은 50%겠죠. 그러면 가장 비싼 땅으로 맞춰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보라 3번 그러니까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가 있는데 7번 보시죠. 요거 쪼르륵 있는 그래도 이건 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짚어야 되겠군요. 양보라 3번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표시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라 동의 표시요.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표시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 표시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7번요. 지금 이 자리죠. 소유자도 안 받겠다. 그러면 임차권자도 안 받겠다. 그래야 부지정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양보라 3번의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표시했죠. 그 동의가 뭐에 대한 동의예요? 부지정 쓰시고요. 부지정. 그래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지 안 받겠다. 부지정에 대해서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단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셋째 줄 동의도 뭐에 대한 동의요? 부지정.
부지정의 동의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안 받겠다 해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임차권자가 고집피더라도 임차권자가 그러니까 버티면 소유자가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돈 줘서라도 설득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에 양과로 4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그렇죠.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에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 그렇죠.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그렇죠.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7번 보시죠. 여기 5번, 6번이 환지 부지정이잖아요. 그렇죠. 7번이요. 그러니까 소유자 임차권자의 환지 부지정, 과수토지 환지 부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 끝나면 새 땅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럽니다. 근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나가라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도 나가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과로 4번에 둘째 줄에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 표시했죠. 오른쪽에다 사용 수익 정지 6글자, 3글자로 뭐라고요? 나가라 쓰시고요. 나가라 인 거죠. 소유권의 기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 수익 정지는 나가라. 나가라. 3글자 며칠이요? 30일이죠. 30일이고요. 양보로 5번, 동그라미 1번. 생전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에 대한 토지는 과수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그렇죠?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상에서 제외, 그렇죠?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그렇죠?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경우수로 다 나눴습니다만 7번이요. 그냥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면적을 늘려 기준보다 더 늘려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요 면적을 줄여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뭐예요? 이 설계도에 정해진 땅에 찍어주는데 요건이 안 되면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표시할 건 아니고요. 과수토지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 정한법에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정관 표시요.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아까 조합총회에서 말씀드렸죠. 300 이하는 안타깝습니다. 못 드립니다. 양구로 6번 입체환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지과사업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그러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그러죠.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환지 토지 대신에 토지이죠. 근데 땅 대신에 콘크리트요? 콘크리트가 좋아요? 땅이 좋아요? 일반 사람들이요? 땅 조물주 위에 건물주 위에 토지주 땅이 좋죠. 땅이 좋은데 콘크리트 조합장이 아니면 시행자가 강제로 넌 콘크리트 받아요 택돔소리 그러니까 땅 줘 그러면 땅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 난 땅 괜찮아 나 그냥 아파트 한 채 받을게.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뒷내용은 세부적인 사항 나중에 보시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284 양괄호 7번 앞에다가 도시정비법 쓰시고요. 다음에요. 그 284 젤류에 참고 박스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있네요. 동그라미 2번 절차가 있는데 2번 이하가 절차인데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도 도시정비법 쓰시고요. 여기는 도시정비법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험 나온 적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나올 가능성 적고요. 도시정비법 내용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그러니까 환지가 토지교환이죠. 토지 대신에 토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은 저기 만들어진 새 땅에다가 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새 땅에 배축 키워요? 건물 지어요? 건물을 짓겠죠. 이제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도시정비법은 환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바꿔주는 겁니다. 환지에서 확장된 게 환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정비법인데 거기에 토지건축물 중에 그러니까 건축물 주는 이 경우가 있죠. 여기서 지금 이게 있잖아요. 건축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끊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한 겁니다.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환권을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개발법에 왔으니까 관리처분 쓰면 또 도시정비법 엇갈리니까 얘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입체환지라고 부르고 있죠. 건물을 준다고요.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요. 그래서 환지에서 도시정비법 환권으로 확대됐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끊어오고 그렇게 한 거여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도시정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 거의 없어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에 또 한두 가지 더 봐야 되는군요.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86쪽에 양괄호 9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투쟁의 추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표시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시요. 환지도 표시하시죠.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도로 등 세 글자 쓰시고요. 지금 두째 줄에 있는 공공시설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0%는 개인들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는 빵빵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아니면 뭐 개인 짝대기 50%를 쓰면 좋을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 셋째 줄의 기준이 그 환지 기준이 한 예를 들면 이거라고요. 개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50% 이거를 도로 등 공공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였고 동그라미 2번 앞에 도서관 이사 쓰시고요. 도서관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큰 땅 받아서 갔으면 그 찌그만 마을문고 자리라도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줘야죠. 개인들에게 넘겨줘야죠. 동그라미 2번 시행되는 도시발사업지는 국가 지방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그렇죠.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그렇죠.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둘째 줄 대체되는 공공시설 새 도서관으로 이사 갔다고요. 셋째 줄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 옛날 마을문고 자리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 또 환지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로 써야 된다. 네,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양괄호 10번 반괄호 1번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 표시요.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표시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공적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를 정하고 그중 일부 채비지 정한다. 까지가 있죠. 여기까지가 환지 종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다음 장 와서요. 굵은 2번 환지계획 인가 양괄호 1번 행정청이 아닌 표시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넘어가시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가 표시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까지만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환지계획은 관청에서 개입할 게 별로 없다고요. 관청의 가장 말단 누가 처리한다고요? 시, 군, 구가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쉬고 그러니까 289쪽에 굵은 3번 환지 예정지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 고생을 좀 하시자고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